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교 경전인 자포장경의 기로구견 이야기와 중국효자전의 원곡 이야기, 그리고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 전집, 한국편에 있는 늙은 어머니의 지혜 등 세 군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젊음과 지능만능의 시대에 늙음과 경륜을 가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해보고 싶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멀고 먼 옛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배를 골았을 때 있었던 일이다. 기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는 기로라는 법이 있었다. 기로는 사람 나이가 70이 되면 연명할 약간의 식량과 함께 노인을 산중에 정해진 장소에 갖다 버리는 법이었다. 그 시절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70 노인이 되었다. 그 사람은 국법이 그러니 남들처럼 노모를 버리려고 별 생각 없이 소풍이라도 가는 양 어머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한참 가다가 문득 돌아보니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소나무 가지를 뚝뚝 꺾어 바닥에 던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어머니가 뜻밖의 대답을 했다. 내가 집에 갈 때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까봐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다. 내려갈 때 나뭇가지를 따라서 가도록 해라.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피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그냥 집으로 갑시다. 아들은 그 길로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애야, 그냥 내려가면 어떡하니? 어머니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나라법을 어겨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랍니다. 야야, 아니다. 늙은 내가 아니라 젊은 내가 살아갈 국리를 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아들은 노모의 말을 못 들은 척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대청 밑에 토구를 파고서 그 속에 노모를 숨게 하였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머니께 음식을 드리면서 받들어 모시니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챈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로국에 우환이 생겼다. 이웃의 큰 나라에서 몇 가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낸 것이다. 자기네 나라에서는 도저히 해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명성이 자자한 기로국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를 핑계로 기로국을 침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때 큰 나라의 사신이 기로국 왕에게 한 달의 기한을 주면서 풀라고 낸 문제는 모두 세 문제였다. 첫째, 조 한 섬에 들어있는 개수는 몇 개인가? 둘째, 구멍이 구불구불한 구슬에 어떻게 하면 명주실을 꿰 수 있느냐? 셋째, 가지 하나로 100가지 나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똑하다고 소문난 조정 대신들이 모두 제 나름으로 답을 내놓았으나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조정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자 나라에서는 각 고을에 방문을 내걸어서 문제 풀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 노모를 숨겨두고 있던 젊은이가 방을 보고 와서는 무심코 노모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노인이 한 번 듣고는 바로 해결책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우선 한 옵들이 조그만 대박을 가져다 조 한 옵을 댄 다음 그 수를 세어라.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 숫자의 10배를 하면 한 대가 될 것이며, 한 대의 10배를 하면 한 마리 되고, 한 마리의 10배를 하면 한 섬의 개수가 나온다. 두 번째는 우선 개미 한 마리를 잡아와서는 개미어리의 명주실을 동여 묶어라. 그리고 구슬의 한쪽 구멍 근처에 꿀을 바른 다음 반대쪽 구멍에 개미를 넣어라. 그러면 개미는 꿀을 향해 기어가게 돼 있다. 조금 있으면 개미가 반대쪽 구멍으로 빠져나올 테니 명주실이 저절로 구슬에 꿰어질 것이다.
세 번째는 가지의 껍질을 하얗게 깎은 다음 나물로 묻혀라. 말 그대로 하얀 나물이니 100가지 나물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옳다구나 하고 관가로 가서 그 해결책을 말해 주었다. 조정에서 그 말대로 해보니 바로 답이 나왔다. 대국의 사신들은 별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몇 달 있으니 큰 나라에서 다시 사신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 보냈다. 병 속에 병의 주둥이보다 더 큰 호박을 담아서 자기 나라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나라에서는 각 고을에 방을 붙여서 문제 풀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노모가 아들에게 해결책을 말했다. 그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봄철에 병 속에 호박 꽃마디를 집어넣으면 그만이야.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옳다구나 하고 관가로 가서 그 방법을 말해 주었다. 조정에서 그 말대로 시행하니 과연 병 속에 둥그런 호박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 덕분에 아들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되었다. 호박이 든 병을 받은 대국에서는 크게 감탄하면서도 이번에야말로 하고는 어려운 문제를 또다시 보내왔다. 위아래를 반듯하게 다듬은 통나무를 하나 주면서 어느 쪽이 뿌리 쪽이고 어느 쪽이 위쪽인지를 알아맞히라는 것이었다. 조정 대신들이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양쪽의 생김새와 무늬가 똑같아 도무지 위아래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조정에서는 예전에 문제를 풀었던 젊은이를 생각해내고 그를 불러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노모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도 술술 대답이 나왔다. 그걸 알아내는 건 아주 간단하단다. 물에 띄워서 조금이라도 더 가라앉는 쪽이 뿌리 쪽이란다. 이렇게 노모가 문제를 풀어준 덕분에 아들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을 받았다. 자존심이 크게 상한 대국에서는 고심 끝에 절대로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문제를 하나 더 보내왔다. 그것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두 마리 암소를 보내서는 어느 쪽이 어미고 어느 쪽이 새끼인지를 알아내라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이번에도 문제를 풀지 못하고 다시 젊은이에게 해법을 물었다. 젊은이는 노모에게 물어서 답을 듣고 조정으로 나아갔다. 그 두 암소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고 사흘을 굶기십시오. 그러고 나서 꼴을 주면 어미와 새끼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허겁지겁 먼저 나서서 먹는 것은 새끼이고 먼저 먹으라고 꼴을 밀어주는 것은 어미이지요. 조정에서 그 말대로 해보니 과연 그러했다. 한 마리는 허겁지겁 먹을 것을 향해 달려드는데 다른 한 마리는 사흘을 굶고서도 그 소가 먼저 먹게끔 꼴을 밀어주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하자 임금이 감탄해서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놀라운 지혜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자 젊은이가 머리를 조아리며 임금한테 아뢰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속였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푼 것이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그럼 누가 문제를 풀었단 말이냐? 그 문제를 푼 사람은 저의 늙은 어머니이십니다. 노인을 산에 버리라는 나라법을 어기고 몰래 모신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저를 벌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이 크게 탄식하면서 말했다. 아하, 그게 모두 다 나이든 노인에게서 나온 지혜였구나. 나이 들어서 쓸모없다고 산중에 버리는 법은 옳은 법이 아닌 것 같다. 젊은이의 지능도 필요하지만 늙은 사람의 지혜가 없으면 어찌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겠는가? 지혜로운 어머니와 효성스러운 아들 덕분에 늙어 필요 없다고 사람을 내다버리는 기로라는 법이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큰 나라도 작은 기로국을 침공하려는 계획을 벌였다. 오히려 지혜로운 현자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책을 물으며 존경을 표했다고 한다. 참고 문헌 및 출처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국의 효자전 원곡 이야기와 불교 경전 잡보장경의 기로구견 이야기, 그리고 신동훈 교수가 엮은 세계민담전집 한국편에 있는 이야기, 늙은 어머니의 지혜를 기본 텍스트로 했습니다. 또 1963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고려장과 1982년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의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의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또 김줄래 기자의 기사,
자연 에어컨 대청마루의 비결의 사진을 더 사이언스 타임즈에서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PNG 트리에서 사진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